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암도 우리 면역 시스템은 뭐 기계랑 비슷해요.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오작동도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돌연변이 세포도 생기고요. 암세포도 생겨요.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나 돌연변이 세포를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뭐 대식세포, 뭐 자연살해세포, NK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암세포 수가 갑자기 늘어나죠. 그러면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반응을 적절하게 보여야 되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공격을 당하는. 이것도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면역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염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한 반응이다. 그래서 면역 반응은 기본이 염증 반응입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염증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 염증 생겼어.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예요. 염증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면역 체계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얼굴에 뭐 잡티 있네? 반응 보이셔야 됩니다. 아이씨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못 건들잖아. 뭐 생겼어요. 쉽게 건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염증 반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소염제를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자, 그다음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볼까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T세포는 흉선에서 만들어져서 T세포입니다. H는 헬퍼, 보조 T세포를 TH라고 표현해요. 근데 군이 있어요. 뭐 1번군, 2번군, 뭐 3번군도 있는데 1번군과 2번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요. 1번군은 우리 몸에서 감염을 이렇게 막아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감염을 막아내고 또 1번군이 또 활성화되면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하는데 2번군은 알레르기 질환, 항원 항체 반응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군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예를 들면 2번군이 억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이 잘 안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2번군이 임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임신성 알레르기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정상적인 면역체계는 1번군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 감염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활성화되어 있어요. 1번군이. 그런데 1번군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임신 전에는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요. 임신을 했을 때 2번군으로 활성화가 넘어갑니다. 이유는 몸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임신하게 되면 남편의 정자가 내 몸에 들어와 있어요. 이 녀석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이렇게 뒤바뀌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신성 알레르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또 출산하게 되면 다시 1번군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1번군이 또 과도하게 활성되는 것도 문제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잡는 세포가 바로 뭐예요? 조절 T세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들은 뭐 이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뭐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컨트롤하게 되면 조절 T세포가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럼 뭘 써요? 약을 쓰잖아요. 안타깝게도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 해열제를 많이 써요. 뭐 안타깝진 않습니다. 뭐 치료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꼭 필요할 때는 써야죠. 그런데 보세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세포를 벌써 공부했으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그러면 어떤 군이 활성화돼요? TH1, 1번군이 활성화되잖아요. 이건 이겨내니까. 그런데 그때 항생제는 해열제가 들어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돌았는데 열이 막 나요. 이 열이 난다는 건요. 감기 바이러스는 28도씨 정도에서 활성화됩니다. 고열을 내면 감기 바이러스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가요. 근데 해열제를 써. 그러면 열은 떨어지죠. A가 덜 힘들어하죠. 그런데 뭐냐면 1번군은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번군은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요. 실제로 1번군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내 정상 세균총. 이것도 일종의 감염과 비슷한 거예요. 내 몸속에, 내 몸은 아니지만 장에는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 원래 몸에는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생명체가 내 몸에 있어. 그럼 우리 면역체계가 이렇게 경계, 항상 긴장.
네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나 항상 일본군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정상 세균총이 파괴돼요. 설사를 하잖아요, 설사. 이렇게 세균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일본군 활성도가 떨어지죠. 그럼 알레르기 질환이나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감기는 될 수 있으면 병원에서 진찰을 꼭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라고 한 경우는 자연 관찰하는 게 일본군의 활성도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죄인이세요.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기에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어요. 세균에 일부러 감염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감염이 있을 때는 내 면역 체계가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맞아. 그러면 그 질환에 치명적인 질환이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백신 맞으세요. 맞는데 알고는 계셔야지. 그런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은 엄청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백신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풍선이 있으면요. 풍선 한쪽을 쭉 눌러요. 이게 불편하니까. 그러면 어디가 튀어나와요? 반대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백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한 건 사실이에요. 너무 저도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위생가설입니다. 위생가설. 지저분한 게 오늘 청소하고 오신 분. 완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지저분한 환경이 깨끗한 환경보다 알레르기 질환이 덜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촌에 기거하는 아이들이 도시에 기거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적다. 이게 위생가설입니다. 위생가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볏집에 들어가서 막 넬슬링도 하고 또 이렇게 냇가 위에 목장이 있어요. 소 분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물도 먹고 이렇게 탈이 안 나잖아요. 그거는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위생가설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위생가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접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좀 해볼까요? 일단 볼까요? 보통 이게 태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태열은 만 한 돌이면 만 한 돌 이내를 태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볼, 이렇게 돌출비 그런 데 많이 생기죠. 한 돌 정도 지나면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한 돌 이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지 않고요. 한 돌이 지났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어머니들이 그래요. 땅 밟으면 낫는다. 그게 뭐예요? 한 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연 관찰하시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놔두시면 이렇게 한 돌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은요. 여러분들 긁으면 빨개지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은 긁으면 창백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피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워서 긁었는데 그 부위가 창백해진다. 아토피 피부염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 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이 건선입니다. 건선.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의 가장 큰 차이점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뚜렷해요. 아토피 피부염 경계선이 약간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가려움증이 심한데 건선은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하고 가려움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죠. 건선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죠.